자,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상담은요. 역시나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2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퇴를 해서요. 집을 매도하고 좀 더 가격을 낮춰서 용인 수지 신봉동의 아파트를 살지 고민 중인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분당에서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으로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지도를 찾느라고. 예. 네. 자, 이제 용인 수지구 신봉동 일대를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용인하고 어때면 분당하고 가깝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은퇴하시면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저렴한 용인을 가시고 뭐 남은 자금으로 좀 은퇴 자금을 좀 활용하시려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신봉동 일대를 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제가 그냥 신봉 마을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봉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 성봉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성봉역 일대가 있고, 롯데캐슬 같은 게 자리가 있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역과 바로 붙어 있는 부분과 함께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있고,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은 오른쪽 풍덕천이나 아래쪽 상현동이나 다 무난하게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는 좀 전략적인 부분을 간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풍덕천동도 있고 또 신봉마을 쪽 라인도 있긴 한데, 이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좀 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거는 아까 쓰던 걸 해가지고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보면요, 이 분당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라인들이 괜찮냐면 광교랑 그다음에 성봉역, 그다음 상현역 다 무난하게 다 인기 있는 지역이죠. 자, 인기 있는 지역인데, 이 지금 성봉역 같은 경우에는 수지구청 이 라인들은 상당히 지금 가격적인 부분 과거에 좀 많이 올랐다가 부동산이 상당히 정체되거나 지금 작년 이후부터 좀 가격이 소폭 또는 조금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인 금액대를 봤을 때는 32평대가 지금 6억대, 7억대가 펼쳐져 있고요. 조금 그러니까 6억에서 7억 정도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형 보수를 제외할게요. 자, 아래쪽 남단 쪽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가까운 지역들은 8억에서 10억 정도가 형성되어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만약에 10억대나 11억대 정도로 지금 분당 어디서 거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거리가 멀 수도 있겠죠. 어느 지역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지역을 만약에 파시고 나서 대형 평수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매도하시고 나서 이 11억대로 넘어가신다 하면 편의 시세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만약에 출퇴근이나 지하철을 엄청나게 활용한 게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한 6억에서 7억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이 이마트를 중심 또는 주민센터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가깝게 아파트를 자리 잡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좀 투자 포인트 지금 같은 경우 두루뭉실하게 아파트 명은 말씀드리지 않다 보니까 제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아파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는 지금 상담 주신 우리 질문 주신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런 아파트나 어떤 지역을 할 때는 저는 세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고 싶어요. 자,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첫 번째는 이 역세권이 가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세권. 자, 역세권은 항상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 지하철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있죠. 어떤 지역은 경의중앙선이 있는 지하철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공항철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9호선이 있고, 어떤 지역은 우리가 지상철로 다니는 1호선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 수지구청역이라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봉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거리가 매우 가깝진 않죠. 가깝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거를 어떤 것들을 감안할 수 있냐? 가격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킬 수 있죠. 자, 여기 당연히 11억이요. 11억이고 여기 6억대요. 또 10억이라 할게요. 10억이라 하고 6억대요. 그러면 당연히 거리가 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상 소요된다고 하면 당연히 6억 정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안쪽으로 가면 좀 더 가격은 좀 더 싸지고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신분당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때 상당히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우리가 보면 이 강남 접근성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적인 거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세 번째는 어떤가 하면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자, 제가 지금 두루뭉실을 말씀드렸는데 세대수가 많은 지역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탄탄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탄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새 아파트가 신규로 지은 아파트가 아무래도 새 아파트들 가격이 높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10년 차 아파트가 있고 어떤 차는 뭐 2년 차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게 차이가 많이 나겠죠. 갭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괴리가 많이 느끼는데 만약에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20년 차 아파트가 있고 12년 차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이 상당히 큰 폭은 세대수가 만약에 20년 차가 세대수는 상당히 많고 여기 만약 작은 세대예요. 그러면 분명히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기도 높지만 12년 차도 어찌됐든 10년 이상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새 아파트 말하기는 좀 어려운 아파트 단지가 된 거고, 자 20년 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재건축 바라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노후화됐지만 세대 수가 많다는 거는 뭐 우리가 보면 뭐 장기수는 충당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세대수가 많을수록 거래량이 많고 계속적인 가격적인 부분에서 방어를 할 수 있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급매로 내놓아가지고 집값 뭐 실거래가가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노후도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면 또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자 아마 지금 뭐 상담도 두루뭉실하게 어떤 아파트 단지를 차라리 좀 말씀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뭐 특정 아파트 단지를 뭐 직접 말씀드리기 좀 시간상 부족하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전화로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